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운관 채널의 이운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해부학의 마지막 시간인 순환계와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그동안 혈액순환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만큼 심장과 혈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소화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화기계를 보조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각 조직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기타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체의 각 조직들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발생한 노폐물들을 다시 흡수해서 각 조직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순환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환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혈액을 운반하는 혈액순환계와 림프를 운반하는 림프순환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혈액순환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심장인데, 심장을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온 몸의 혈액을 분포시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피가 모이는 곳이 심장이기 때문에 혈액순환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내용들은 차차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겉에서 봤을 때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심장의 무게는 약 250에서 300g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으로 봤을 때 살짝 좌측에 위치한 게 심장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혈액순환계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에도 여러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이 혈관들이 어떠한 종류로 나눠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맥은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전신의 기관이나 조직으로 전달될 때 사용되는 혈관이 동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맥은 전신으로 피가 분포되느냐 혹은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동맥이냐 폐동맥이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동맥은 폐가 아닌 전신의 각 조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동맥을 출발해서 동맥,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각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산소, 기타 물질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맥이 되겠습니다. 정맥도 마찬가지로 전신의 조직이나 기관에서 심장 방향으로 혈액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혈관인 대정맥이 있고, 폐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옮겨주는 폐정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맥은 전신의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발생한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한번 정화를 시킨 다음에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심장으로 돌려보내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혈관은 가장 가는 혈관으로 정맥과 동맥을 연결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혈관은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과 같이 인체 말단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머릿속에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혈액의 순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하나는 전신을 도는 체순환, 하나는 심장에서 폐를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폐순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체순환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대동맥에서 동맥으로 모세혈관을 통해 각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순환시키는 걸 체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순환은 체순환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을 우심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고,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소가 포화된 혈액을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체순환과 폐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각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다시 교환해 줌으로써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심방과 심실이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심방은 피를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서오심방 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녕히가 심실 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럽겠지만 여러분들도 뭐가 헷갈릴 때는 연계된 단어랑 같이 조합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폐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좌심방,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좌심실, 전신에서 피를 받아들이는 우심방,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우심실,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주인공인 혈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혈액의 기능을 보면 영양분과 산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운반 기능이 있겠고, 그리고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 기능과 pH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혈액 속에는 백혈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게 혈액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처가 나서 피가 나게 되면 이 피가 응고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혈액을 멈출 수 있는 지혈작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중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의 혈액은 전신을 돌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0%의 혈액은 간이나 비장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혈액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이 주 목적인 적혈구, 참고로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붉은빛을 띠고 있고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했을 때는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 지혈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혈소판, 혈구의 운반과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체온 유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림프라고 하는 것은 혈액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잔류하는 노폐물이나 체액을 흡수해서 노폐물, 항원, 이물질 등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혈관과 마찬가지로 전신에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순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림프순환계는 조직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체액을 림프가 흡수하고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관으로 이동하고 림프절에서 1차적으로 항원이나 노폐물이나 이물질을 걸러낸 다음에 림프 본관이나 집합관이 있는 흉관으로 이동해서 다시 혈액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순환의 기능으로는 체액을 흡수해서 혈액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체액순환의 역할과 림프절에서 생성된 백혈구와 기타 면역세포들로 인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장에서 흡수된 지방 성분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게 림프순환의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림프순환계의 구성을 살펴보면 혈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림프가 존재하겠고 이러한 림프가 지나가는 관인 림프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 여러 개가 모여서 환승역의 느낌이 나고 있는 림프절이 존재하고 있으며 림프절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 1차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단 기관인 손가락 끝에 모세 림프관이 존재하고 있고 림프가 흡수돼서 림프관으로 이동한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림프절 중 하나인 애과를 예로 들면 애과에서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1차적으로 걸러내준 다음에 흉관으로 이동해서 정맥으로 다시 체액을 내보내고 있더라라는 게 림프순환의 주된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화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씹고 넘기고 소화시키고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장기기관들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부속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출하기까지의 기관인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속기관으로서는 간, 췌장, 담낭, 침샘 등과 같이 소화액이 분비되는 기관을 부속기관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관의 종류와 특징으로는 구강은 이빨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침을 통해서 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인두는 구강과 식도의 연결 부위를 담당하고 있고 식도는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구강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는 위액을 분비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고 분절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 소화가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죽과 같은 형태로 소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위장에서의 음식물이 옮겨오고 부속기관들의 소화 요소가 같이 버무러지면서 최종적인 소화와 가장 많은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많은 양의 수분이 흡수가 되고 있으며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무기질이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곳이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화를 돕고 있는 부속기관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에서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담즙을 분비하고 있고 담즙은 담낭으로 이동한 다음에 농축된 상태로 보관되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을 지나갈 때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에서는 췌액을 분비하면서 췌액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순환계에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으로 구분되고 있고 혈액순환은 다시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피가 들어오는 것은 심방, 피가 나가는 것은 심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프에서는 림프의 기능으로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것들인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소화기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부속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 오늘 수업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